제1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제1야당 민주당입니다. 실제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을 받느냐,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에서 그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그 대규모 국민의 분노를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요, 제가 조언을 하면 이번 사태를 마치 말해 이 최순실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끔찍하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반대쪽 세력이 완전히 무슨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가 전도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끔찍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 세력이 절대로 옳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역대 정권들은 전부 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의 아주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국정농단, 이권 개입, 비리, 나중에 감옥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자, 김대중 정권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권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4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핵 개발을 하는 적대 세력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뒷돈으로 줬어요. 두 번째,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민간인 1000명에 대해서 불법 도청 사찰을 했습니다. 예? 통제국가, 정보부 국가였어요. 세 번째, 홍일, 홍업, 홍걸, 홍삼 트리오 3사람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청와대 바깥에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장난질 치다가 그 중에서 2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네 번째,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국민의당의 원내대표 맡고 있는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현직에 있으면서 호텔 사우나에 가서 대기업 회장 2명으로부터 1억 원 뇌물을 받았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호텔 사우나에 가서 대기업 회장한테 1억 원 뇌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2야당의 원내대표고 간판이고 이 나라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대통령도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퇴진운동 때문에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사안 중에서 홍삼 트리오 사건 이거 하나만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드러났고 나머지 3개 4억 5천만 달러 민간인 1000명 불법 도청 사창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1억 뇌물 3개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드러났어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있을 때 이 3가지 일을 포함해서 4가지 일이 국민에게 알려졌더라면 김대중 대통령 탄핵 안 됐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탄핵 됐을 거 아니에요. 탄핵. 핵을 개발하는 적대 세력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줬으니까 국민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굳이 과거 얘기를 꺼내는 거는 민주당에도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끔찍한 잘못에 대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무슨 정의로운 세력이란 말이죠. 이렇게 단죄하고 자기네들이 정치권을 휘감아서 낸 대통령 선거 때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민주당도 국민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대승적 견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과감한 사과를 받고 대통령을 인정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를 추인을 해줘서 나머지 1년 3개월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정을 치르게 해라. 이게 제 말씀입니다. 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죄가 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실정법을 무슨 국가기밀법을 어기고 재벌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직권남용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죄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추락시킨 죄예요. 자, 대통령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평가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야당과 모든 세력들이 다 그냥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마치 이 기회를 자기네들의 세력 확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안 됩니다. 가장 개탄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끔찍하게 잘못됐다고 해서
대통령을 그동안 공격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마치 이 사회의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가치가 물구나무서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진짜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도시 무력 폭력 시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경찰관들이 애를 쓰다가 방패로 막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물대포를 쐈는데, 예? 그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직접 폭력 시위에 가담을 했어요. 경찰 버스에 로프를 걸고 말이죠. 계속 잡아당기다가 말이죠. 예? 이것이 동영상에 다 나와요. 모든 방송사들이 동영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송사들이 이 동영상을 틀질 않아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말이죠. 이 동영상을 텔레비전에 틀어주면 경찰이 물대포를 왜 불가피하게 쏠 수밖에 없었는가 다 이해되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잃은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국민이 알고 말이죠. 그 백남기 농민을 이한열 열사로 둔갑시키는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최순실 사태라는 쓰나미에 말이죠. 국민들 감정에 편승해가지고 언론은 눈치 보고 귀에 보고 야당은 이걸로 해서 뒤엎으려고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우리 이런 지금 눈에 보이는 폐해보다도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길 교수. 나는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은 다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특별히 김진 의원은 아주 열렬하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요. 이 나라는 됩니다. 왜 되는가 그러면 나도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럼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다 망할 듯 하다가도 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난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쭉 지내온 것이 정치적인 해방전도 알아요. 일제 때 살았으니까 쭉 알아. 해방되고 혼란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됐습니다. 이것도 이 불가능의 가능성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사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굿하고 푸닥거리 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지금 미래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국민이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기여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이 사소한 문제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뭐하고 그것만 들으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얘기가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얘기인데 또 살아날 테니까 두고 봐라. 그 살아날 길이 없다. 없어도 살아나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망할 듯 하다가도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 너무 모여서 자꾸들 걱정만 하면은 국민이 또 걱정해 더 우리보다도 더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는가? 무슨 큰일이에요? 공항에 가보세요. 해외에 나가려는 사람들요. 공항이 미어지게 터지게 합니다. 그래도 다 이만한 생활을 해요. 요걸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있지만은 지금 들은 얘기들만 가지고 하면은 이 나라는 결단 날 것 같지만요. 10년 뒤에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토론하지만요. 한국은 더 멋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걸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처럼 사명이 있는 나라, 그 DMZ를 활용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유엔이 들어서고 유엔의 부속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날들을 꿈꾸는 조국. 그것이 반드시 그 꿈이 성취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내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김동길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